최근 추자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가 항만 설계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만 규격보다 큰 여객선을 운항시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값비싼 장비를 공짜로 설치해주겠다고 속여서 물건값을 떠넘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2억 원대에 이릅니다. 고층 빌딩과 풍력 발전기에 희귀한 새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연 방사 비율도 30%에 불과합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의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첫 진보 교육감의 취임 1년을 맞아 핵심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추자도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한 지 나흘 만에 항구 안에 암초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항만 규격에도 맞지 않는 배를 운항시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자도에서 완도로 떠나려다 항구 안에서 좌초한 카페리 여객선 레드퍼로. 대형 여객선이어서 수심이 최소한 6m는 넘어야 운항할 수 있지만 좌초된 지점의 수심은 3m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신양항 안에서 배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인 선회장의 지름은 180m, 길이가 최대 90m인 선박이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레드포로의 길이는 112m, 선회장 규격을 20m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심이 얕은 선회장 바깥쪽을 나가서 배를 돌리다 암초에 걸린 겁니다. 한 2m 들었으면 4m 얼마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현재 운신의 폭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요. 해양수산부의 항만 설계 기준에도 선회장은 선체 길이의 2배, 항로폭은 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레드포로의 크기에 맞추려면 선회장의 지름과 항로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안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바람이 이제 불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회전 반경이 적은데 거의 아마 그 사고, 지금과 같은 그 사고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6년 전 신양항을 설계할 당시 여객선사가 89m 길이의 선박을 운항하겠다고 밝혀 여기에 맞췄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는 30m나 더 긴 여객선이 투입됐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89m짜리 한일 카페리 2호를 취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는 기본 계획을 변경도 했고. 결국 추자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대형 여객선 운항은 취항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항만공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여객선 크기를 작은 걸로 바꿔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한라산 성판악에 31mm의 비가 내렸고 서귀포 16, 제주시 2.3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80mm가량 더 오겠고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산방산 진입도로에 0.5톤가량의 안반 3개가 떨어져 낙석 방지 펜스 30m가 훼손됐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값비싼 홍보용 영상 장비를 공짜로 설치해주겠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는 물건값만 떠넘기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민주 씨에게 영상 광고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3월. 식당 홍보 영상을 만든 뒤 1,5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도 공짜로 설치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할부금융업체에 1,300만 원을 결제해주면 할부금과 이자는 자신들이 박 씨의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상광고업체 측은 딱 한 달만 박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연락을 끊고 말았습니다. 1,500만 원짜리라던 빔 프로젝트도 실제로는 200~300만 원짜리 제품이었습니다. 대기업 광고가 나가니까 우리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신네한테 1,500만 원을 지원해도 우리는 돈이 아깝지 않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제주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10여 명.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2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기 맞으니까 조금 기분 자체가 좀 너무 떨어지고 뭐 일할 위협도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서 저희가 다시 대납을 완부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영상광고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제주공항에서 취소된 국제선 항공편이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취소된 국제선은 제주공항이 1,550회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이 1,523회, 김해공항 391회 순이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제주공항은 6월과 7월의 국제선 운항 취소가 5월 한 달 운항 횟수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의 고층 빌딩과 풍력 발전기가 늘면서 희귀한 새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새들도 많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천연기념물 204호 팔색조입니다. 사흘 전 서귀포시 한 호텔 유리창에 부딪힌 뒤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졌습니다. 2년째 야외 계류장에 머물고 있는 멸종 위기 생물인 독수리는 날개가 잘려나간 탓에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구조센터에서 보호 중인 40여 마리 대부분이 천연기념물입니다. 사람처럼 이제 바로바로 다쳤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곪거나 혹은 이제 감염 같은 이제 증상 때문에 이제 날개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고층 건물이나 전깃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풍력 발전기의 충돌에 다치는 새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류도 2010년 241마리에서 지난해 539마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계류된 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입원실이라든가 계류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도나 어떤 차원에서 이런 좀 복귀 안 되는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천연기념이나 멸종위종 같은 애들을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개발 속에 늘어만 가는 날지 못하는 새들. 제주 개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첫 진보 교육감인 이성문 교육감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은 1년째 논의만 무성한 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연합고사 폐지와 일반고 확대 등 고등학교 체제의 전면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제주교육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고입 문제입니다. 제주도에 태어났다는 점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즉 중학교 과정에서 꿈과 끼를 키워야 될 아이들이 고입 문제에 매달리면서 꿈과 끼를 소진시켜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되도록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려 고입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주시 일반고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고교 체제 개편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시점에 가면 적어도 한 3, 4년, 4, 5년 후 정도면 이제 연합고사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지 않겠나. 농어촌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10%에서 15%는 거의 다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구 증가와 먼 거리 통학난 해결을 위한 신제주권 중학교 신설도 오리무중입니다. 중학교 학군 조정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 근본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진보 교육감의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적용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투자 이민 제도를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법무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개발 승인을 받은 사업장들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투자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투자 이민을 6천 명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는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4.3 평화재단의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 지정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4.3 평화재단 이사들을 만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출연기관이 되지 않으면 운영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독립성은 조례를 통해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3 평화재단은 다음 주에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수단체의 4.3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화해와 상생 4.3 지키기 범도민회가 출범했습니다. 4.3 유족회 등 46개 단체가 참여한 범도민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단체의 소송에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자치부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65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오늘 제주시 한라 아트홀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와 호국영령의 고훈을 기렸습니다. 한편 제주도 제양군인회는 65주년을 맞아 제주 출신 참전용사 7명의 증언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예비 검속으로 희생된 제주 북부 지역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합동 위령제가 오늘 제주시 용담동 위령재단에서 열렸습니다. 위령제에는 희생자 유족 등 천여 명이 참석해 6.25 전쟁 발발 직후 불순분자로 몰려 경찰에 연행된 뒤 제주 공항 등에서 집단 학살됐던 예비 검속 희생자 천여 명의 넋을 기렸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해 빼돌린 혐의로 모 오페라단 단장 63살 권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창작 오페라를 만들겠다며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뒤 현수막 제작 비용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속여 2,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